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어제 이스라엘군이 하루 동안의 최대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하마스가 전술을 바꿨어요. 굉장히 잔인한 전술을 바꿨는데, 이게 왜 이런 전술로 바꿨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어떤 전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나 하마스나 독재 전체주의들은 똑같은 짓을 한다. 사람의 생명을, 그들 수하의 생명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잘 살면 되는 자들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40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2대 격파, 차량 7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내문 격파, 무인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도 꽤 많이 줄었지만 특히 전차, 장갑차, 야포 등등 해서 이 장비 전과가 대폭 줄었습니다. 장갑차는 2대밖에 안 되고, 야포는 뭐 하루에 수십 문씩 파괴하던 야포가 불과 4문밖에 안 돼요. 도대체 뭐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적은 전과가 내일 또 많이 카운트가 되어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적은 전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크게 3군데에서 큰 공세가 있다라는 건데, 쿠판스크, 헤르손, 아우디우카 이 3군데에서 크게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45회 교전을 했고 동부와 남부 전선이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동부와 남부 전선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네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헤르손 강한 그리고 멜리토폴 방면 공세 지속 중이다 라고 하는데, 헤르손을 강을 건너서 이 헤르손 강 남쪽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멜리토폴 방면이니까 이 소로드카 발카 이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도를 보시면 이 착파로 씨가 좀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가 안 나왔고, 이 러시아 측 지도 메이커인 이 라이바가 만든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이 라이바가 우크라이나군의 강 남쪽 교두보를 그동안 한 번도 표시 안 했는데 이렇게 표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바는 우크라이나군이 내려왔다가 다 쫓겨서 다시 들어갔다라고 도식을 했고요. 뭐 이러니 이제 훈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우디우카에서는 러시아군이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식을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새 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는데 모두 교착 상태다. 쿠판스크, 아우디우카, 헤르손 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모두 그냥 교착 상태다라는 거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흑해 일원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선박이 뒤집어져서 난파해버렸고, 또 부두에 계류 중이던 튀르키예 선박은 완전히 그냥 두동강에 나버렸다고 그래요. 파도에 떠서 육지로 와서 그냥 파괴가 됐는데 두동강에 나버렸다. 그 정도로 지금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불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지역이 굉장히 악천후다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임설이 돌았지만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던 그 의무사령관을 경질하고 자기 사람으로 의무사령관을 다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화를 나누었는데 차기 람슈타인 회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 개전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있기로 했던 람슈타인 안 했어요. 그래서 람슈타인 언제 할 거냐, 아마 12월 달 해야 되는 이 일정을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 한다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F-16 조기 인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 F-16이 들어오면 전황을 바꿀 것이다 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 오신트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도 야, 이거 F-16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황 바꿀 수 있을까? 러시아가 갑자기 A-50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가지고 와서 그 A-50의 지원을 받은 항공작전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 무게중심이 러시아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는데, 이 뭐 구형 전투기인 F-16 이거 온다고 해서 확 다시 바꿔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도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첫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전차가 오고 있고, 예, 지나갈 때 보니까 레오파르트 1A5 전차입니다.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포탑 차체, 예, 그대로죠. 그래서 이 레오파르트 1 전차 100대 넘게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게 다 합해서 한 200대 정도 제공되게 되는 서방 제공 전차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전차가 바로 레오파르트 1A5인데, 이 레오파르트 1A5는 대단히 강력한 전차가 아니에요. 40톤대의 아주 가벼운 차체, 40톤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갑이 얇죠. 그렇지만은 강력한 엔진 출력으로 해서 아주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당시 서독이 이 레오파르트 1A5를 70년대에 배치할 때 어떤 컨셉이었냐. 자, 이 소련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쟤들의 T-55, T-62 얘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쟤들은 사격 통제 장치가 좋지 않아서 겨냥을 하려면, 조준을 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조준해야 되는데, 독일 전차는 사격 통제 장치가 아주 좋아서 스탑하고, 이때는 이제 2세대 전차이기 때문에, 이 2세대입니다. 3세대 아닙니다. 3세대면 기동, 즉 달리면서 사격을 할 수 있지만 2세대는 달리면서 사격이 안 돼요. 물론 쏠 수는 있지만 조준을 못 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딱 서서 조준하고 쏴야 되는데, 독일제는 사격 통제 장치가 워낙 좋아서, 독일이 기계하면 뭐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조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아주 날렵하게 기동을 해서 소련제 전차가 조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 적을 식별하면 신속하게 움직이다가 딱 서서 조준해서 사격하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현대전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 전차는 맞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우수한 전차라서 레오파르트 1, 이야, 드디어 이제 나타났으니까 자동 확 뒤집어지겠네, 이건 아니고, 그냥 뭐 2성급 전차, 제가 봤을 때 T-72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보는데, 뭐 그 정도 전차 수량 때우기 위해서 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들어왔습니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블로거 스쿨을 개설해서 여론 공작, 선전전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한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원된, 또 내가 할게요 하고 손든,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 어디냐? 헤르손입니다. 그래서 점령지역, 헤르손주 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 니들이 블로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좀 해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게?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스톰제트, 그러니까 뭐 자폭 돌격 하는 걸 거부한 장병들을 매장 위협을 하면서, 여기서 매장 안 하고 빠져나오려면 4만 루블 내라, 우리 돈으로 60만 원 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와이프에게 보내주면서, 난 여기서 나가고 싶으니 4만 루블 좀 보내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남편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옷 벗겨서 여기에 집어넣고 4일 동안 이러고 있었다. 제발 좀 나가게 해줘. 4만 루블 보내줘, 와이프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본토로 휴가를 가고 싶으면 20만 루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주면은 보내준다는 겁니다. 다 지휘관들이 먹는 거라 이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이게 사실이라면, 예,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대포병전을 위해서 인간 미끼 전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게 또 뭐냐? VCHK, OGPU, 그러니까 반러, 반정부 활동하는 이 오신트 언론이죠. 이렇게 텔레그램에 게재를 했는데, 헤르손 남쪽에서 하이마스로 워낙 자꾸 때리니까, 자, 하이마스 좀 잡자 해서, 근데 하이마스를 잡으려고 하면은 일단 이 지역에 하이마스 탄이 날아올 게 거의 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대포병 레이더를 딱 조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뭐 조사를 하려고 하면 벌써 쏴버리고 없고 하니까, 자, 여기에는 반드시 날아올 거야 하고는 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그 반드시 날아올 거야 왜냐? 먹음직스럽게 생겨야 때리죠. 그래서 이 35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 장병들을, 자기네들 장병 부한데
여기다가 계속 여기서 니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섹터를 딱 정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딱 보고 여기 병사들이 많네. 그럼 때려야지 하고는 때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포가 날아왔고 그로 인해서 75명이 죽었답니다. 한 방에. 그리고는 이제 대포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대포병 사격의 결과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와, 이거 정말 사람이냐 뭐냐 정말 기가 차죠. 이런 상황 바탕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전히 이렇게 완전 에워싸고 두 군데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죠. 자발리아 정착촌이죠. 그 자발리아 난민촌 공격해 들어가고 또 남쪽 이 자이툰 쪽에서 들어가고 두 군데에서 아직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는 65명이 됐는데 어제 하루 동안 7명이 증가했다. 제일 많이 죽었죠. 그 이유가 오늘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자, 10월 7일 알시파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해서 공개했습니다. 알시파 병원 거기 의료시설인데 이스라엘군 니들이 들어와서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 했잖아 하고 계속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의료시설이었냐 아니면 하마스가 군사적 용도로 안 썼냐를 밝혀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영상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자, 하마스가 10월 7일 당일날 이스라엘을 대거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인질 잡아오고 했죠. 자, 이 사람은 10월 7일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하마스죠. 총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묶어서 손을 묶고 그리고 얼굴을 눈을 가리고 끌고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알시파 병원이에요. 자, 이래도 이게 아니냐 군사적 용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알시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의사는 지금 뭐 후환이 또는 그 나중에 어떤 타격이 두려우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실명을 공개 안 했어요. 이 영국 출신 의사는 이 병원이 비의료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비의료적인 용도, 즉 군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병원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을 요새화하거나 군사적 용도로 쓰면 그때부터 보호 의무가 사라진다는 게 제네바 협약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영국 의사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마스는 인도적 교전 중단 협상 진전 중이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뭐 한 50명 풀어줄 테니까 5일 정도 휴전 좀 하자. 그리고 드론 좀 제발 날리지 마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동안 우리 언론들이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보도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마스는 정말 지금 휴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휴전하는 동안 어디 좀 도망 좀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열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야, 곧 협상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임박한 인질 협상 없다. 이건 잘못된 보도다라고 일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입장은 인질 협상 지금 없어. 안 되고 있어. 라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레츠지는 미국은 전후 가자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맡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서한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기구죠. 거기에서 통치를 할 거다. 이스라엘군은 빠질 거다라고 미군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생각 다르다. 이제 이 말을 하레츠가 기사화한 거죠. 이란 총리는 저항의 축 세력들의 첫 번째 확전 단계를 목도했다. 라고 뭐 생뚱맞은 소리를 했어요. 저항의 축. 그러니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이란, 그리고 예멘, 후티 등등이 대규모 이제 확전하는 단계 뭐 등등인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0월 7일 그 사건이죠. 이 콘서트장에 난입해서 엄청난 학살하고 납치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 그거 이스라엘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자지라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 보도 그리고 성명으로 인해서 비난이 쇄도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니
자기네들은 올렸던 성명을 바로 삭제했어요. 그러나 알자지라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샤니루크, 이 여성, 독일계죠? 이 여성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처참한 공격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조작이다 라고 성명 발표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거기 낙하하고 한 건 맞는데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과잉 반응을 해서 전투가 벌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공격기를 갖고 와서 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왜 납치해갑니까? 이 여성을 다 뺏겨가지고.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이 전 세계 좌파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교육, 교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하고 이 뇌구조, 도덕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하니까 거짓말하려면 왠지 얼굴에 좀 표시나고 왠지 찝찝하고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거짓말해도 된다 하고 받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 공산, 사회주의 물이 들어있는, 당신 아직도 사회주의예요? 했을 때 제대로 답 못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지금도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뭐든지. 왜? 그거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내가 나 잘못하고 있다고? 아니야. 나 몰라, 그런 거.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나쁘다고 교육받았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는 우리가 오고 있다 라며 기계화 부대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 여기 뭐 기계화 부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트럭, 찝차,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거 좀 공개하면서 우리 기계화 부대가 가고 있다 라고 영상을 공개해서 조금 한참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계화 부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전을 했는데 RPG 로켓 또는 이제 다른 장 로켓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만 쏘고 보병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란이 저항의 축 세력들의 첫 번째 확전 단계를 목도했다라고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 충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정상과 비정상,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격화되며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범죄로 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까삼 여단이 지난 주말부터 가자시티 전역에서 조직원들의 자폭 돌격 작전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조직원들이 순교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알까삼 여단은 현지 시각 11월 19일 밤 SNS 계정을 통해 가자시티의 한 병원을 공격하는 조직원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병원은 지난주 초에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알-란티시 아동병원이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군 점령 이전에도 하마스가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폭탄 조끼를 입고 소총 하나를 든 채로 병원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이들이 병원으로 들어간 직후 병원 내부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고 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쳤습니다. 알까삼 여단은 선전 영상에서 스스로 희생해 적을 막겠다는 전사들이 가자시티 일부 구역에서만 수백 명이 준비됐다라며 이들은 스스로 자폭을 선택한 순교자들이며 여단은 이러한 자폭 돌격을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알까삼 여단이 자폭 돌격 작전을 선언한 19일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전 이래 최대 피해를 입으며 크게 고전했습니다. 셰이크 라드완과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지상전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시가전이 보고됐는데요. 민간인 틈에 섞인 하마스 조직원들의 자폭 돌격에 이날 하루 이스라엘은 7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으로 위장한 이들은 외투 속에 폭탄 조끼를 입고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군이 지나가면 달려들어 자폭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대피 지원과 인도적 구호작전을 병행하며 시가전에 임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전술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작전을 펼 때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스톰젯 전술과 유사한데요. 하마스 지도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말단 조직원들을 위협하고 구슬려 일단 투입되면 죽어야만 임무가 끝나는 이 같은 자폭 돌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해 민간인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이 같은 전술은 이스라엘 측의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을 이끌어내 민간인 피해를 키워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장하고 무슬림들의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작전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병원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는 행위와 함께 국제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 행위 중 하나인데요. IS보다 더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극단주의와 전체주의의 민낯을 똑바로 보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지역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조직원들, 어린 하마스 조직원들을 꼬드겨서 니들이 지금 여기서는 정말 극빈으로 살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죽으면 신께서 니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는 77명의 처녀를 니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는 영원히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꼬드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마스크 좀 빨간 거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그 영상이죠. 저기가 이 알란티시 병원인데 아동병원입니다. 저기 이제 자폭 돌격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란티시 병원 여기 지금 최근에 그 탈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후문 쪽에 병사들이 이 젊은 조직원이 소총만 들고 후문 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나서 알라우 아크바르 하면서 뛰어 들어가고 나서 뽕! 이런 화염이 보이는데 자, 이 정도 큰 화염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류탄을 터뜨린 거 아닌 것 같아요. IED, 고성능 폭약, C4 같은 그런 걸 차고 그걸 이제 기폭시킨 이게 아닌가 생각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병원뿐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군들은 민간인이 보이면 민간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민간인이면 이제 보호시설로 보내주고 피난 루트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죠.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총을 안 들고 있으면 일단 민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폭탄 터뜨려 버리고 이제 이런 지금 작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7명이나 전사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알란티시 병원을 니들이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 병원을 탈환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부에 군사적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즉 이 어린이 시설에 이런 식으로 군사적 용도로 활용을 했던 것을 지금 인도주의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병원을 돌입한다든지 민간인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검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터뜨려 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시키면서 그게 지금 수백 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런 작전을 펼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니들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해. 라고 하고는 시들은 이렇게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굶어 죽으면서도 지들은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고 니들은 가재개 붕괴 가붕괴로 살아. 우리가 용으로서 다 해줄게. 사다리 다 걷어차버리고 계속 찔끔찔끔 던져주는 사료, 국가에서 주는 이런 사료 받아먹고 우리가 없으면 또 우리가 이거 주려면 삼성 같은 거 그냥 확 넘어뜨려서 돈 뺏어서 줘야 되니까 넘어뜨린 거 동조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하고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자폭돌격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황이 돌아갈지 계속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